안녕하세요. 똑소리 어덜트의 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밤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 가셨던 분들 꽤 있으시죠? 아마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배가 아파서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신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복통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급성 장염이라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장은 구강에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이 되며 위는 우리의 명치 부에 위치하게 되고 소장은 위의 아래쪽, 즉 배꼽 주변에 이제 길게 구불구불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측 아래쪽 배에서 이제 대장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대장은 우측 아랫배에서 시작되어 우측 윗배, 그리고 좌측 윗배, 그리고 좌측 아랫배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항문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급성 장염이란 이러한 위장관 점막에 염증이 발생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염증은 대장이나 소장 어느 곳에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염증이 생긴 장 주변으로 복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급성 장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원인이 되고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는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이고 세균으로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장염은 세균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한 장염의 경우에는 세균 감염의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으로 처음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담당 의사는 가장 먼저 증상의 지속 기간, 대변 양상, 열이나 구토, 복통 등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 복통이 있으면 배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증상 발생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여행력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또한 증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탈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변색이 진해졌는지 물어보거나 피부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거나 혈압을 측정을 해서 저혈압이 있는지 청진을 해서 장음이 항진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을 하고 배를 눌러봐서 어느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픈 압통이 있는지, 눌렀다가 뗄 때 아픈 반발 압통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성 장염 환자에서 혈액검사가 필요하진 않지만 심한 탈수가 의심이 되거나 염증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혈액검사를 시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염을 진단하거나 다른 질환의 감별, 장천궁 등의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 주로 CT라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장염 환자에서 CT를 찍었을 때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CT에서 장 점막이 부어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장염 여부 및 장염의 발생 위치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염이 있을 때 주로 염증이 생긴 장 주변으로 복통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측에 있는 상행결장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환자는 주로 우측 배를 아파하게 되고 좌측에 있는 하행결장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좌측 배를 아파하게 됩니다. 또한 소장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 배꼽 주변이나 아랫배를 아파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외에도 열이 많이 나거나 염증이 심한 환자에서는 혈액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서 항생제 사용 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변 배양 검사라는 검사도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 대변 검사는 자주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설사를 하루에 6번 넘게 할 정도로 설사가 심한 경우나 복통 등의 증상이 심할 때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염증이 심한 경우나 혈성 설사, 고열, 점액변 등 염증성 설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70세 이상의 고령이나 면역 저하자, 탈수가 매우 심하거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 증상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서는 대변 배양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염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급성 장염의 치료는
보통 수분 보충, 식이 조절, 영양 유지 등의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 외에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 정도가 심하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합병증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액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탈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ORT라고 하는 경구 수분 보충 요법이 효과적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경구 수분 전해질 수액 ORS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경구 수액 제제가 판매되고 있고, 집에서도 물, 소금, 설탕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1리터의 물에 찻숟가락으로 설탕 6숟가락, 그리고 소금 2분의 1 숟가락을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희석된 주스나 청량 음료를 죽이나 짭짤한 과자와 함께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탈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이온 음료 같은 수분 보충을 위한 스포츠 음료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수가 심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경구수액제로 부족할 수 있고, 금식을 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입으로 마시는 것보다는 일단 정맥주사를 이용한 수액 및 전해질 보충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보통 장염이 심한 경우에 입원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입원 치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맥주사를 이용한 수분 보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조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입원을 할 정도로 장염이 심한 경우에는 초기에 금식을 하고 정맥주사로 수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염이라고 무조건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영양분의 섭취는 오히려 장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식욕부진이 심하거나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물 등의 수분만 섭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식사는 끓인 죽에 소금을 같이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방이 많은 음식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를 제외한 유제품은 2차 유당 흡수 장애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서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장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이 나거나 하루 6회 이상의 심한 설사, 탈수가 심한 경우 등 염증이 매우 심하거나 피나 점액성변 등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험적 항생제로는 주로 플로로퀴놀론이라는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증상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로페라마이드와 같은 지사제라는 약제를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혈성 설사를 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사제를 사용함으로써 증상이 오래가거나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의 재콜로니화나 유지에 도움을 주는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균을 포함하는 유산균 제품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하지 않은 대부분의 급성 장염은 특별한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부족한 수분 및 전해질을 마셔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주사약으로 수분 및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심하거나 혈성설사, 점액변 등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염에 대한 지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똑소리 8개 내과 전문의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